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세법 1차 법인세 파트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자, 이번에 회계사 1차 시험 법인세법은 14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6번 문제가 송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말문제고요. 7번 입금, 8번 법인세법 기타사항 청산소득의 금액 계산. 얘가 조금 지엽적인 부분이 나왔죠. 지엽적. 그리고 9번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재해손실 세액공제금액 계산, 10번 문제가 송금,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 초과액, 11번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부채의 평가, 말문제, 12번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말문제, 13번 법인세 납세 절차 말문제, 14번 법인세 기타사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얘도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15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16번 법인세법 총론 사업연도와 납세지, 17번 입금 및 송금, 18번 충당금과 준비금, 일시상각 충당금의 계산, 19번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에서는 상각방법 변경 및 내용연수의 변경 이렇게 나왔어요. 지엽적인 부분이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보시면 이제 말문제가 좀 많이 나왔어요. 말문제만 맞았어도 법인세를 절반은 맞힐 수 있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6번 송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세무조정 말문제예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 A 중소기업이에요. 제25기 회계처리 내역이다. 세무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세무조정이 필요한 애를 찾으라는 거잖아요. 바로 3번 볼게요. 3번 지분율 40%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B 주식에 대해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2천만 원을 지분법 손실로 비용 처리했다. 자, 오른쪽 한번 보세요. 유가증권의 평가, 기업 회계 기준상에는 원가법, 공정가액법, 지분법, 채권은 취득원가의 할인액, 할증액을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가산 차감하는 방식 이렇게가 있고, 법인세법은 무조건 뭐예요? 원가법. 그러니까 지분법 손실로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손불 세무조정이 나오겠죠. 정답은 3번. 7번 입금 및 입금 불산입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관련 문제였습니다.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제25기 자료이다. 의제 배당 금액으로 오른 것은 단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정하게 이루어졌고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조정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수입배당금 입금 불산입 문제가 아니고 의제배당 문제였네요. 볼게요.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가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액면 발행한 무상주 중 10%를 지분 비율에 따라 수령했대요. 무상주를 수령했대요. 무상주 수령. 그러면 이 무상주를 수령할 때 어떤 것을 재원으로 배당을 했는가? 이 배당의 재원을 따져야겠죠. 재원을 따져서 이 재원 중에 법인세가 과세될 항목에 대해서는 이제 의제 배당으로 보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1번 주식 발행 초과금이 2,400만원을 재원으로 했는데 이 중에 800만원은 이익 잉여금으로 상환된 상환 주식의 주식 발행 초과금이래. 얘는 말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지 사실은 이익 잉여금으로 상환되었기 때문에 800만원은 배당이다. 그리고 1,600만원은 그러면 배당이 아니겠죠.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입금 항목이니까 얘는 배당이 맞고, 자기주식 소각이익인데 점 두 개 별 보면 B의 자기주식 소각 당시 자기주식의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였으며, 일단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진 않았대. 그리고 무상주의 60%는 2년 이내의 자본 전입분이다. 60%가 2년 이내의 자본 전입분이래요. 그러면 1,000만원 중에 600만원은 2년 이내 자본 전입이고 400만원은 2년 이후의 자본 전입분이네요. 그럼 얘는 배당이고 얘는 배당이 아니고, 그죠? 주식의 포괄적 이전 차익, 얘는 그 항목이 아니니까 여기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익 준비금, 얘는 재원이죠. 이렇게. 그래서 합치면 배당 재원으로 되는 금액이 얘랑
얘랑이 돼서 800만원 더하기 1400만원 더하기 600만원 더하기 1500만원 하면 4300만원. 4300만원이 배당을 했는데 이 중에 내 거는 몇 프로다? 10%다. 정답은 430만원. 정답은 5번이다. 되셨나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었죠? 8번 법인세법 기타사항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제25기 청산소득 관련 자료이다. 청산소득 금액으로 옳은 것은? 자, 한번 볼게요. 오른쪽 한번 볼게요. 과세표준, 청산소득 과세표준은 자녀재산가액에서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이 청산소득이다. 그럼 자녀재산가액은 무엇이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빼는데 자산총액은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하되 추심할 채권과 환가 처분할 자산은 추심 또는 환가 처분한 날 현재의 가액으로 한다. 자기자본 총액은 뭐냐? 납입자보금 더하기 잉여금 더하기 법인세 환급액 빼기 2월 결손금이에요. 그런데 2월 결손금은 발생 시점을 불문한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 2월 결손금이 잉여금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별. 두 번째 별.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계산한다. 여기까지가 단서였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자산총액을 볼게요. 자산총액은 일단 4억 원인데 그런데 재고자산, 건물, 토지는 각각 6천, 1억 5천, 3억으로 환가되었대요. 그러면 지금 재고자산이 원래 5천만원인데 6천만원으로 환가됐으니까 1000만원이 더해줘야 되죠. 자, 이건 없애고 100만 단위로. 건물은 1억 5천으로 환가됐대요. 5천만원이 더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토지는 3억 원으로 환가되었으니까 또 5천만원이 더해줘야 되네요. 그러면 이게 5억 1000이 될 거예요. 부채총액은 1억 5천이래요. 그러면 자녀재산가액은 3억 6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자본 총액을 빼야 되는데 원래는 2억 5천이에요. 그리고 2월 결손금은 1억 8천인데 빼기 1억 8천을 해야 돼요. 2024년 중 자본잉여금 2천만원을 자본금에 전입했대. 그러면 자, 해산 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가 아니고 사실은 얘가 8천이고 얘가 9천이야. 그죠? 그리고 얘가 8천이래. 그럼 잉여금 얼마? 1억 7천. 얘를 한도로 세무상 2월 결손금을 뺀다. 그죠? 민 1억 7천. 그러면 얘죠? 얘랑 이렇게 빼면 얼마? 8천인가요? 그렇죠? 그러면 청산소득금액은 자녀재산가액 3억 6천에서 빼기 자기자본총액 8천 빼면 2억 8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요 조건이 키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9번. 재해손실세 공제 금액의 계산이에요. 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25기에 발생한 화재 관련 자료이다. 재해손실 공제액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오른쪽부터 한번 보실게요. 재해손실세 공제는 공제 대상 법인세액의 재해상실 비율을 곱한 것과 상실된 자산 가액 중 작은 금액을 공제해 준대요. 그래서 공제 대상 법인세는
재발생일 현재 부과되지 아니한 법인세와 부과된 법인세로서 미납된 금액. 그래서 가산세가 포함된대요. 그리고 재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얘는 산출세액에 가산세를 더해주고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감면세액. 예를 들어 볼까? 조세특례제한법상 공제감면세액 등등을 빼준대요. 그리고 가산세는 무기장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및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말한다.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두 번째, 재상실 비율은 뭐냐? 상실 전의 사업용 자산 총액분의 상실된 자산가액인데 2번 볼게요. 토지는 제외한다. 그리고 타인 소유의 자산으로서 변상 책임이 나한테 있으면 그거는 포함해라. 2번이 별. 자, 볼게요. 양가로 1. 2025년 2월 화재로 인한 사업용 자산 변동가액은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아까 2번에서 토지는 빼라고 했죠? 그럼 얘는 빼. 맞죠? 그러면 화재 전 장부가액이 얘네요. 그러면 2억 더하기 1억 2천 더하기 5천 에다가 상기 자산과 별도로 주 A가 보관 중인 3천만원의 타인 소유 기계장치가 전부 멸실되었다. 그러면은 3천까지 더해주나? 뒤를 보니까 변상 책임이 나에게 있네요. 이렇게 더해주고 화재 후 장부가액이 얼마입니까? 얘니까 상실된 자산가액은 얘는 4천이고 얘는 5천이고 얘는 1억이고 얘는 3천만원이네요. 그럼 다 합치면 4천만원 더하기 5천만원 더하기 1억 더하기 3천 하면 분모는 4억, 그 다음에 분자는 2억 2천. 그럼 얘는 55%. 맞죠? 일단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기본적으로 20% 이상을 상실해야 돼요. 얘가 55%니까 얘는 이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양가 소가로 3번 여기 보면 재해상실에 대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상실된 자산가액에서 보험금을 차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험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얘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받은 거야. 그러면 자, 재해상실 비율은 55%. 그럼 공제 대상 법인세는 얼마냐? 양가로 4번. 화재 발생일 현재 법인세 미납액은 1,100만원이다. 자, 불성실 장부의 기록 보관 불성실 가산세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다. 얘는 포함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00만원 더하기 단기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은 2천만원인데 이 중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액 100만원과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한 세액공제액 200만원이 있대요. 자, 그러면 2천만원 일단 더해줘요. 그리고 빼기 다른 법률에 의한 공제 감면세액은 빼준대요. 그러면 200만원은 빼주는 거예요. 얘는 안 빼주고. 이렇게 되면 얼마일까요? 2,900만원이 되는 거죠. 2,900만원에 곱하기 55% 하면 정답은 15950,000. 정답은 4번. 됐을까요? 이거 조금 난해했을 수도 있을 만한 문제들이에요. 왜냐면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자, 요거도 있지, 요것도 있지, 요것도 있지. 약간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0번 손금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초과액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 중소기업의 제25기 자료이다. 한도초과액으로 오른 것은 자, 근데 적격증명서류는 모두 수취했다.
그러면 우리가 순차적으로 기업 업무 추진비를 문제 풀 때 해야 될 거 1번 해당액을 구한다. 업무 추진비 해당액을 구한다. 2번 한도를 구한다. 이 순서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양가로 1번 자료는 한도랑 관련된 자료일 것 같아요. 한도. 얘가 이제 업추비 해당액에 관련된 자료예요.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부터. 양가로 2번. 손익계산서상 업무 추진비는 1억 2천인데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대. 1번. 임직원 단합대회를 위하여 지출한 행사비. 임직원 단합대회를 위하여 지출한 행사비는 얘는 그냥 송금이에요. 송금이니까 업무 추진비는 아닌데 송금은 맞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에서는 제외. 그런데 얘는 그냥 송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무조정은 없다. 접대비 해당액은 업무 추진비 해당액은 1억 1천만 원이다. 얘네 둘은 그냥 한도 때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한도. 업무 추진비는 맞아요. 자, 두 번째 한도. 매출액은 180억인데 이 중에 중단 사업 부분 매출액은 30억이다. 여기 보면 오른쪽 보시면 중단 사업 부분 매출액은 포함한다. 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럼 자, 한도 일단 기본한도는 일단 우린 중소기업이니까 3,600만 원 곱하기 12분의 월수, 사업연도 월수는 12개월. 그러니까 3,600만 원. 추가한도는 자, 일반적인 것은 100억 0.3% 더하기 60억 0.2%,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20억 원 곱하기 0.2%에 10%. 이렇게 하면 얘가 4,240만 원이 돼요. 그러면 기본 한도는 얘랑 더한 7,840만 원인가요? 이렇게 돼요. 기본 한도. 이렇게 합쳐서. 자, 그리고 보니까 문화접대비랑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랑 전통시장 지출 기업 업무 추진비가 있대요. 그러면 얘가 문화, 얘가 전통이에요. 문화부터 볼게. 그러면 문화는 문화 기업 업무 추진비 600만 원 과 본래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의 20%. 그러면 7,840만 원에 20%. 이거 중에 작은 것만큼을 추가해 주래요. 그러면 당연히 얘죠. 600만 원 추가 한도가 생기고, 전통시장 지출 기업 업무 추진비에 같은 경우에는 얘가 900만 원, 본래 기업 업무 추진비 한도액의 10%, 얘가 784만 원이 되겠죠. 10%니까 얘는 784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면 토탈 한도는 얼마죠? 7,840만 원 더하기 600만 원 더하기 784만 원 이렇게 더해지면 얘를 다 더하면 9,224만 원이 돼요. 그러면 한도 초과액은 1억 1천에서 9,224만 원을 뺀 7,776만 원. 정답은 2번.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넘어가 볼게요. 손익의 귀속 시기 및 자산 부채의 평가. 이거 말 문제예요. 요거는 3번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의 금융회사가 금융채무 등 불이행자의 신용회복 지원과 채권의 공동 추심을 위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 전문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배당금은 실제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입금에 산입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뭐 얘는 사실 좀 생소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약간 무난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생소하지만 맞출 수 있는 말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 송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말문제예요.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볼게요. 업무 무관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이익을 계산할 때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지배주주 등인 직원에 대한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의 대여액은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답은 1번인데, 자 오른쪽 볼게요. 가지급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대여금, 여기에 보면 8번 중소기업 직원, 지배주주 등인 직원은 제외라고 되어 있네. 정답은 1번. 얘도 그렇게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임액에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가 특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가지급 인정이자에서 많이 봤던 지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난이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3번 법인세 납세 절차 말문제예요. 법인세법상 중간예납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5번 볼게요. 직접 사업연도에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포함하나 가산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오른쪽 한번 보실게요.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방법은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중간예납기간에 우리의 실적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 두 개가 있어요. 그런데 요 5번 문제 5번의 보기는, 문제 13번의 5번 보기는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대요. 자 여기 작은 별표 한번 보실게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은 가산세를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에랑 뒤가 거꾸로 됐네. 정답은 5번입니다. 어려웠죠. 어려웠는데 말문제를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14번 법인세법상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보실게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을 취득일로부터 2년 6개월 보유한 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인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오른쪽 한번 볼게요. 법소정 주택, 국내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각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 여기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별장은 포함하고 일정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 주택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법소정 주택을 내가 넘기면 양도소득에 대한 20%,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40%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법소정 주택은 얘네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에 해당하는 애들을 보면 3번 볼게요.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이 경우에는 과세를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4번 문제의 4번 보기를 보시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내가 취득했는데 2년 6개월 후에 내가 양도했다는 거야. 그러면 3번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5번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차가감 소득금액의 계산이에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제25기 세무조정 관련 사항이다. 차가감 소득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상해요. 차가감 소득금액을 구하래요. 자 오른쪽 한번 봐요.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 이게 이제 신고 서식인데 결산서상 당기손익, 당기순손익에서 입금산입, 송금산입을 조정합니다. 그러고 나면 차가감 소득금액이 나오고 여기에다가 기부금 한도초과액과 한도초과 2월액 중에 송금산입된 애들을 조정하면 그러면 각사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밑에 다시 보시면 차가감 소득금액, 기부금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및 한도초과 2월액 송금산입 조정을 제외하고 나머지 세무조정만을 반영한 상태의 소득금액을 차가감 소득금액이라고 한다. 그럼 자 볼게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 여기 얘가 이제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 됐죠?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된 사업용 공장 건물에 대한 재산세, 이거는 세무조정이 없고, 특례 기부금 한도 초과액, 야 여기 이제 특례 기부금이 이제 어디 나오는 건가요? 여기 나오는, 여기 조정이 없죠.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된 법인세, 얘는 손불 입금 산입이죠. 800만원. 그리고 수익으로 처리된 국세 과언납금의 환급이자, 얘도 뭐 조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으로 처리된 자기주식 처분이익, 얘는 입금 산입 기타가 있죠. 900만원. 수익으로 처리된 정기예금 미수이자, 만기 2026년 3월 31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수령하는 조건임. 얘는 인정을 하지 않잖아요. 빼기 400만원. 자, 앞서 5번을 제가 잘못 설명드렸네요. 수익으로 처리된 국세 과호납의 환급금 이자는 입금 불산입 항목이죠. 200만원을 빼주셔야죠. 그리고 비용으로 처리된 대표이사 종친의 기부금. 자, 얘가 문제인데 얘를 여기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얘는 한도초과랑 관련된 애가 아니에요. 얘는 비지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얘는 송금불산입이잖아요. 얘는 송금불산입이 들어가야 되는 애예요. 50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금액이 얼마다? 1억 1600만원이다. 정답은 2번.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넘어가겠습니다. 16번 법인세법 총론. 사업연도와 납세지.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 납세지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2번 볼게요. 납세지가 변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그 변경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된다. 자, 오른쪽 한번 볼게요. 납세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원래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한 경우 납세지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답은 2번.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많이 강조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갈게요. 17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제25기 발생한 상호 독립적 자료래요. 얘가 A가 세무조정할 금액의 순액으로 오른 것은, 전기까지는 잘 됐다. 자, 1번 보통주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인 1200만 원까지 포함하여 주주로부터 현금으로 수령한 1억 1200만 원을 모두 회계상 자본금으로 계상하였다. 뭐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없죠. 얘는 세무조정할 금액이 없습니다. 2번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B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토지의 회계 처리를 누락하였다. 토지의 시가는 1,500만 원이고 주 A는 세무상 2월 결손금이 없다. 자, 양가로 2. 장부상 회계 처리 안 했대. 텍스상은 이거 어떻게 돼요?
토지 1500. 그 다음에 자산, 수중, 이익 1500. 이렇게 되는 거죠. 세무조정. 입금, 산입 1500. 유보. 토지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세무조정이 나오겠네. 맞죠? 양가로 3번. 제24기에 결산상 누락된 외상매출금 700만원을 입금산입으로 세무조정했대요. 전기에. 25기에 해당 외상매출금 700만원을 회수하여 자비익으로 계상하였다. 그럼 24기 어떻게 됐을까요? 입금산입 700만원 유보 이렇게 돼 있겠죠. 25기 회수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유보를 추인해 줘야겠죠. 송금산입 700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겠네요. 얘가 25기 됐죠? 자, 양가로 4번.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이익 2천만원을 기타 포괄손익으로 회계 처리했다. 자, 그러면 이게 양방조정이 되겠네요. 어떻게 될까요? 입금산입 2천만원 기타로 처리하고, 그리고 얘가 어떤 법률에 따른 평가가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입금 불산입 2천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정답은 플러스 800만원. 예 1번. 어려웠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18번 충당금과 준비금 일시상각 충당금의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제자업을 영위하는 영리내법인 주식회사 A의 제25기 일시상각 충당금 관련 자료이다. 제25기 말 일시상각 충당금 마이너스 유보 잔액으로 오른 것은 전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 25년 1월 1일에 화재로 인하여 기계장치 X가 멸실되었다. 그런데 보면 장부금액이 얼마다? 회계상 장부가는 4천만원. 그죠? 세무상 장부가는 5천만원. 이 상태예요. 근데 얘가 전부 멸실되었대요. 그래서 기계장치 X에 대한 보험금 8천만원을 수령한 다음에 4천만원을 영업의 수익으로 계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상 보험 차익 4천만원인데 세무상 보험 차익은 3천만원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세무조정이 1차로 나와요. 여기서의 이 삼각부인액이 여기서 없어지죠. 송금산입 1천만원 마이너스 유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시나요? 자, 잘 보세요. 회계상 보험 차익은 4천만원으로 손익계산서의 보험 차익을 자비익으로 계상을 했는데 세무상으로는 보험 차익이 3천만원이잖아요. 요것만큼 입금불산이익을 해줬는데 그 입금불산이익을 한 거나 여기 있는 삼각부인액을 다시 송금산입한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조정이 1차로 나와요. 그리고 보험금 수령액이 8천만원. 근데 그거 중에 기계장치를 산 금액은 얼마다? 7천만원이래요. 빼기 장부가가 5천만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기계장치를 매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부가를 빼고 나면 2천만원만큼은 뭐 할 수 있다? 일시상각 충당금, 송금 산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보험차익 3천만원 중에서 2천만원에 대해서는 송금 산입해라.
현금산입, 일시상각 충당금 2천만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7월 1일에 취득하였죠. 그 다음에 감가상각했대요. 1천만원. 자, 그러면 2천만원. 자, 그럼 여기서 환입해야 될 금액, 환입 2천만원 곱하기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7천만원이죠. 그 다음에 감가비를 해야 하는데, 감가비가 1천만원인데 이게 1천만원이 아니고 얘는 회계상 감가비고, 세무상 감가비는 얼마다? 세무상 감가비는 7천만원 곱하기 상각률이 0.2 곱하기, 근데 7월 1일에 샀으니까 12분의 6만큼이죠. 그러면 700만원. 그러면 여기서 세무조정이 나왔겠죠.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일시상각 충당금 관련 유보자 내기, 이 감가상각에 대한 유보는 계산하지 않을게요. 이 700만원을 여기 써줘. 그러면 추인해야 할 금액은 200만원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일시상각 충당금 유보자 마이너스 유보자액은 2천만원에서 200만원을 뺀 1800만원. 답은 1번이다. 어려웠나요?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19번 문제. 19번 문제가 사실상 계산 문제 중에서는 약간 제일 복잡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19번.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국법인 주식회사 A의 제25기 사업용 자산 관련 자료이다. 해당 자산의 감가상각비 관련 세무조정이 주식회사 A의 제25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으로 옳은 것은, 정기까지의 세무조정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대요.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건지. 둘 다 2024년 1월에 취득했대요.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으로 각각 상각을 하고 있고, 내용연수를, 신고내용연수를 20년, 5년으로 각각 했대요. 그리고 나서 단기 사업연도에 2025년 사업연도겠죠. A는 법인세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물의 내용연수를 10년으로, 그리고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방법을 정액법으로. 그러면 얘는 내용연수를 변경한 거고, 얘는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했네요. 오른쪽 한번 볼게요. 상각 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정액법으로 변경했던, 정률법으로 변경했던, 생산량 비례법으로 변경했던 미상각 잔액에다가 변경 후의 상각률을 곱한대요. 다만 상각률은 기존의 내용연수, 그러니까 3년 뭐 예를 들어 상각하고 기존의 신고 내용연수가 10년인데 3년 상각하고 내용연수를 변경했다. 그러면 변경된 상각 방법의 자녀 내용연수의 상각률이 아니고 기존에 신고했던 10년의 내용연수의 변경 후 상각 방법을 고려한 상각률을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내용연수가 변경되면 내용연수의 변경은 법인세법상 내용연수는 상각 기간의 의미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변경된 것은 미상각 잔액에 대한 자녀 상각 기간의 변경이 아니라 단순히 상각 범위의 계산 시 적용할 상각률을 교체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용연수가 중간에 변경됐다고 해서 미상각 잔액에 대해서 바뀐 상각률을 곱하는 게 아니고, 원래 내가 애시당초에 계산하려고 했던 기초 상각 잔액, 상각 대상 금액에다가 상각률을 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건물부터 한번 볼게요. 건물의 경우에는, 자, 건물 장부상 상각 금액은 3,000,
750만원. 세법상 건물은 정액법인데 내가 내용 연수만 변경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미상각 잔액이 아니고 기존의 취득가액 3억 원에 대해서, 그죠? 20년이 아닌 10년을 기준으로 상각률 몇 프로? 0.1. 그죠? 이렇게 하면 3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세무조정은 손금 불산입 750만원 유보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차량을 볼게요. 차량은 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한 거니까 미상각 잔액을 봐야 돼요.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갔잖아요. 보니까 2024년에 2억짜리 차량 운반구를 감가상각 두 계획을 9,020만원을 상각했는데 상각 부인액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미상각 잔액이 얼마다? 장부상 상각비는 2,745만원. 텍스상 한도를 구하려고 하는데 미상각 잔액은 2억 원에 빼기 9,020만원 곱하기 5년의 정액법 상각률은 얼마입니까? 0.2네. 0.2는 2,196만원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도 초과액이 어떻게 나와요? 송금, 불산입, 얘랑 얘 차이인 549만원 유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미치는 영향은 얘랑 얘를 더한 금액인 얼마? 1299만원 플러스 4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법인세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이게 지역적인 범위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약간 난해했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상 계산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세법은 특히 법인세는 먼저 세세한 암기가 먼저 돼야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기본적인 틀이 짜여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가 돼야 돼요. 여기서 하려는 게 무엇인가. 그 다음 두 번째, 그 틀에다 맞춰서 암기사항을 채워 넣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정말 계산 문제 풀 일 없이 내용을 암기를 해 주셔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분리되어 있다고 하긴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어요. 계산 문제랑 말 문제가. 근데 올해처럼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에서 말 문제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말 문제와 계산 문제를 조금 분리해서 계산 문제와 계산 문제용 말 문제는 같이 가되 이렇게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이해가 안 돼도 단순 암기만 한다고 해도 맞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 방법을 좀 염두해 두시고 계산 문제 공부를 먼저 하시고 그거에 따라 말 문제를 공부하시고 마지막으로 지엽적인 부분에 대한 말 문제를 추가로 보셔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세가 남았는데 소득세는 또 빠른 시간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득세 리뷰할 때 다시 만나시죠. 수고했습니다.